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자체 선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초박빙 끝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현직 프리미엄까지 있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당선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25개 곳 모두 각각의 공약들이 있다 보니까 내 지역구에 해당하는 공약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은혜 후보라든지 김동연 당선인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서는 재건축을 다 앞다퉈서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나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역시도 선출이 되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역에서 당선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만이 부동산 개발 공약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중심지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성동구만이 민주당에서 당선자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도 민주당이라고 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50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개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자체장 선거 결과 어떤 지역들이 유력해지느냐? 대표적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거의 모든 지자체장 선거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꼽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일기 신도시 지원을 위한 TF를 출범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장 당선인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이 있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장의 손발이 맞게 되면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빌라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노후도를 충족한 빌라가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는 사실상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조를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도 해제하고 신규 재개발 지역들을 지정하지 않는 스탠스였던 반면, 지금 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에는 임기가 1년짜리 단임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울시 위원이 당이 다르다 보니까 손발이 맞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개선이 됨과 동시에 사실상 임기가 보장이 됨으로써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상 일전에도 다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들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신통기획 선정지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신통기획에서 탈락한 후보지 중에서 노후도를 충족한 지역이라든지 정비가 시급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요.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라든지 2023년도에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해당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규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었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려고 했었을 때 노후도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 청산이 당하는 부분들, 특히 앞으로 공모되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2022년 1월 28일이다. 이 부분 역시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은 바로 세금 세팅이었습니다. 빌라를 산다든지 재개발 예정지를 산다든지 항상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후도를 맞춘 빌라뿐만이 아니라 노후도를 못 맞춘 빌라조차도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액 투자로 인하여 빌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빌라 투자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세금 폭탄이 터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세금 세팅 방법은 바로 자녀한테 사주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사주게 된다면 세 가지의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두 번째로는 소득세 역시도 자녀는 인별과세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대 합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자녀한테 사주기 때문에 자녀가 추후 성인이 돼서 독립세대주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반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성과 절세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